150억 달러가 실패하고 800만 달러가 승리했다고.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역전극이 실리콘밸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식 테크밸리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텅 빈 건물과 유령 회사들 뿐이었죠. 그런데 20평 사무실에서 시작한 한국인 교육자가 단 3년 만에 1200명의 개발자를 키워냈고, 이들이 만든 스타트업은 실제로 수익을 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마크 앤더슨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미국 모델은 실패했고 한국 모델은 성공했을까? 혁신의 성지 실리콘밸리보다 한국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답은 2017년 낡은 건물 3층, 책상 6개로 시작된 작은 교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로 한국과의 IT 산업을 만들어낸 7년간의 기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벤처 투자자로 일해왔고, 구글, 페이스북 초기 투자로 꽤 성공한 편이죠. 2019년 9월, 제 커리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어요. 앤더슨님, 저희는 중앙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스피 테크밸리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게는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부 장관이었고 제안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3주간 현장 방문, 자문료 50만 달러,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제공.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2019년 10월 15일, 저는 인천을 경유해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예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 현대적이라는 거였어요. 깨끗한 도로, 신식 건물들, 그리고 영어로 된 안내판까지.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아이백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앤더슨님, 환영합니다. 내일 카스피 테크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마티 외곽으로 향했어요. 차로 40분 정도 가니까 거대한 건물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입구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캐스피언 텍밸리 마이너스 센트럴 ASIAS 이너베이션 허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12동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 사이사이에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카스피 테크밸리입니다. 2016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됐어요. 총 투자액이 150억 달러였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로비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리셉션 데스크에는 직원이 없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백 씨가 제 표정을 보고 설명했어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활기차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토요일에도 스타트업들이 일하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5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입주 스타트업들의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무실 문마다 회사 이름이 붙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한 사무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책상이 4개 있었지만 컴퓨터는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죠. 이 회사는 언제부터 입주했나요? 아이백 씨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요. AI 기반 농업 솔루션 개발 회사입니다. 그럼 직원들은 어디 있죠? 글쎄요. 아마 원격 근무 중일 겁니다. 저는 다른 사무실들도 확인했어요. 12개 사무실 중 8개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개인 물품도 없고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단 4개 사무실만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마저도 의심스러웠어요. 다른 건물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2번째 건물로 갔습니다. 여기는 투자 유치센터라고 했어요.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를 만나는 공간이죠. 하지만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예약 보드를 봤는데 지난 한 달간 예약이 단 3건뿐이었어요. 3번째 건물은 교육센터였습니다. 코딩 교육, 창업 교육을 한다고 했죠. 강의실에 들어가 봤는데 칠판에 분필 자국이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유령 도시예요. 150억 달러를 들여서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무실은 있지만 회사는 없고 건물은 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백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엔 실제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이 몇 개나 됩니까? 아이백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87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는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직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10개 미만일 겁니다.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등록만 한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0억 달러면 스타트업 수백 개를 키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작동하는 회사가 10개도 안 된다니.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금은 충분했잖아요. 아이백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그대로 복사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자금을 주고 규제를 완화했죠. 하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코딩을 할 줄 아는 개발자, 사업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 창업가, 투자를 판단할 줄 아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우리에겐 이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카스피 테크밸리는 실패했다.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다. 건물은 세웠지만 생태계는 만들지 못했다. 실리콘밸리는 단순히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에서 작은 인큐베이터를 운영한다는 한국인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2019년 10월 18일 아침 10시, 저는 알마티 외곽의 한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태훈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서울에서 작은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다가 2년 전 카자흐스탄으로 왔다고 했죠. 건물은 5층짜리 구식 아파트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었고 저는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실크로드 인큐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6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6개 책상 모두에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님 오셨군요. 김태훈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약간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인큐베이터입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김태훈 씨가 웃었어요. 네, 실리콘밸리 기준으로는 창고만도 못하죠. 하지만 여기서 5개 스타트업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어제 본 150억 달러짜리 카스피 테크밸리보다 이 20평 사무실이 더 성공적이라고. 김태훈 씨가 첫 번째 책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은 BAGAARPAY예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월 거래액이 50만 달러예요. 책상에 앉은 젊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25세쯤 보이는 카자흐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아르입니다. BAGAARPAY 설립자예요.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다니아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원래 실업자였어요. 알마티 국립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2년간 일자리를 못 구했죠. 2017년에 우연히 한국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6개월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났나요? 아니요. 처음 1년은 적자였어요. 하지만 김 대표님이 멘토링을 해주셨고 네이버페이와 토스 같은 한국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면서 방향을 잡았죠.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은 직원이 6명이에요. 저는 두 번째 책상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FARMTCH라는 농업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이었어요. 위성사진과 기상 데이터를 결합해서 농부들에게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현재 고객이 200개 농장이고 구독료로 월 3만 달러를 벌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배달 앱, 네 번째는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다섯 번째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였습니다. 모두 실제로 작동하는 비즈니스였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김태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카스피 테크밸리는 15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했는데요. 김태훈 씨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건물을 지었고 저는 사람을 키웠어요. 그들은 실리콘밸리를 복사하려 했고 저는 한국 모델을 적용했죠. 한국 모델이 뭡니까? 김태훈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17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카자흐스탄 청년 실업률이 42%였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었죠. 특히 IT 분야는 더 심각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도 실무 능력이 없었거든요. 대학에서는 이론만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네이버에서 10년간 개발자로 일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6개월짜리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론 수업은 20%, 프로젝트 실습이 80%였어요. 학생들은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졸업할 수 있었죠. 첫 기수가 몇 명이었나요? 22명이었어요. 광고도 제대로 못했는데 입소문으로 모였죠. 6개월 후 22명 중 19명이 취업하거나 창업했습니다. 그게 2018년 초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86%의 취업률이라니. 미국 코딩 부트캠프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 기수는 50명, 세 번째 기수는 100명이 지원했어요. 지금까지 총 200명을 배출했고 그중 75%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5팀도 모두 제 교육 프로그램 출신이에요. 김태훈 씨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졸업생들의 사진이었어요. 제가 가르친 건 코딩만이 아니에요. 한국 스타트업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지, 어떻게 적은 자본으로 큰 임팩트를 만드는지. 그 방법론을 가르쳤죠. 그게 실리콘밸리 방식과 어떻게 다릅니까? 실리콘밸리는 혁신을 추구해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죠. 하지만 한국은 실용을 추구합니다. 이미 있는 걸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편하게 만들어요. 카자흐스탄 같은 신흥시장에는 실리콘밸리식 혁신보다 한국식 실용이 더 적합합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곳에 머물렀어요. 5팀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모두가 한국 서비스를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토스, 당근마켓.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카자흐스탄 시장에 맞게 변형한 거였죠. 저녁 무렵 저는 김태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델을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죠. 사실 내년에 서울에서 벤처캐피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500만 달러 투자를 받아서 교육센터를 3곳 더 열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본 150억 달러짜리 실패와 오늘 본 작은 성공. 이 대조가 제게 뭔가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 2019년 10월 21일, 저는 알마티 시내 한 카페에서 김태훈 씨가 말한 서울 벤처캐피탈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2개의 유니콘 기업 투자에 성공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앤더슨님, 반갑습니다. 김태훈 대표님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솔직히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투자자를 만날 줄은 몰랐네요. 박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요즘 한국 벤처캐피탈들이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요. 중국과 동남아는 이미 포화 상태고 여기는 아직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스마트폰 보급률 78%, 모바일 결제 사용률 연 45% 증가. 데이터가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였나요? 사람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개발자와 창업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훈 대표를 찾았어요. 그가 이미 2년 동안 인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왜 실리콘밸리 모델이 아닌 한국 모델입니까? 미국이 IT 분야에서는 최고 아닌가요? 박준혁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미국은 혁신의 리더죠.
하지만 모든 시장에 미국 모델이 맞는 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은 1인당 GDP가 $10,000예요.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죠. 여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세상을 바꿀 혁신이 아니라 내일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서비스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은 빠른 추격자예요. 우리는 미국처럼 새로운 걸 발명하지 않아요. 대신 이미 있는 걸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죠. 배달의 민족은 우버이츠를 벤치마킹했지만 한국 시장에 더 잘 맞게 최적화했어요. 카카오톡은 왓츠앱을 참고했지만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실행력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2년을 쓰지만 한국 스타트업은 6개월 만에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개선해요. 카자흐스탄 같은 시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죠. 박준혁 씨는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김태훈 대표가 키운 BAGAARPAY는 출시 3개월 만에 1만 명 사용자를 확보했어요. 카스피 테크밸리에 입주한 결제 스타트업은 1년이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300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BAGAARPAY는 한국식으로 접근했어요.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개선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즉시 반영했죠. 반면 카스피 테크밸리 팀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1년을 개발에만 썼어요. 출시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변해 있었죠.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내년에 $500만 투자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태훈 대표의 방법론이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그의 교육 프로그램 출신 5팀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어요. 투자 회수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저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규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평 사무실에서 5개 팀을 키우는 건 가능하지만 수백 개 팀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준혁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검증된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을 가져올 거예요.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 스페이스, 네이버 DESF. 이런 곳들의 노하우를 카자흐스탄에 이식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첫째, 교육센터를 3곳 더 열어요. 알마티, 누르술탄, 심켄트에 각각 하나씩. 둘째, 6개월 코딩 부트캠프를 정규 과정으로 만들어요. 연간 600명을 배출할 계획이에요. 셋째, 졸업생 중 우수한 팀에게 초기 투자를 해요. 팀당 $50,000에서 $100,000 수준이죠. 그 돈이면 몇 개 팀을 지원할 수 있나요? 연간 50개 팀 정도요. 그중 20개 팀이 시리즈어 투자를 받을 정도로 성장하면 성공이에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50개 팀 중 20개가 성공한다면 성공률은 40%예요. 실리콘밸리 평균이 10%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죠. 앤더슨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국 모델이 정말 작동할까? 이건 작은 성공일 뿐이고 확장하면 실패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현장을 봐야 할 것 같네요. 박준혁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내일 교육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직접 보시면 확신이 서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실리콘밸리 방식만 믿어왔는데 이제 한국 모델을 인정해야 하나? 미국 투자자로서 한국 시스템을 지지하는 게 맞나?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김태훈 씨의 5팀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고 카스피 테크밸리의 수십 개 팀은 유령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일어난 일들을 공부했죠.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선도주자를 빠르게 따라잡았고 종종 그들을 추월했어요. 빠른 실행,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시장 밀착형 전략. 이게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육센터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접 보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2019년 10월 22일 오전, 저는 알마티 국립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한국 IT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실크로드 텍 어캐더미라는 간판이 붙은 3층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김태훈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수 학생들의 중간 발표가 있어요. 3개월 차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보여드리죠. 우리는 2층 강의실로 올라갔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다양했고 남녀 비율은 6대 4 정도였습니다.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죠. 첫 번째 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팀이었고 리더는 27세 여성 아이게림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FRESHMARKET를 만들었습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장터예요. 화면에 앱 시연이 나왔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깔끔했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었어요. 농부가 자기 농산물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주문하고 다음날 배달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진행했나요? 네, 지난 2주간 알마티 외곽 농장 5곳과 테스트했어요. 총 주문이 120건이었고 고객 만족도는 4.6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개월 배운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만들었다니. 미국 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생도 이 정도는 못 만들어요. 두 번째 팀은 TAXISHAR이라는 택시 공유 앱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매칭해서 택시비를 나눠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세 번째 팀은 온라인 과외 매칭 플랫폼, 네 번째 팀은 중고 물품 거래 앱이었습니다. 모든 팀이 실제 사용자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김태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 수준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김태훈 씨가 교육 자료를 보여줬어요. 우리 커리큘럼은 한국 코딩 부트캠프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기초를 다져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기초. 하지만 이론 수업은 하루 2시간뿐이에요. 나머지 6시간은 전부 실습입니다. 실습이 뭡니까? 실제 서비스를 클론 코딩하는 거예요. 첫 주에는 구글 홈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요. 두 번째 주에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만들고요. 세 번째 주에는 유튜브 플레이어를 만들죠. 매주 완성된 결과물이 나와야 해요. 7주차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팀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3명씩 팀을 만들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저희가 멘토로 붙어서 매주 피드백을 주고요. 13주차에 최종 발표를 하고 26주차에는 실제 시장에 출시해야 졸업할 수 있어요.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FRESHMARKET 팀의 아이게림 씨였어요. 이 프로그램 오기 전에 코딩 경험이 있었나요? 전혀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졸업하고 2년간 취업을 못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죠.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HTML 태그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3개월 만에 앱을 만들었나요? 매일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아침 9시에 와서 밤 9시에 나갔죠. 하지만 힘들다기보다 재미있었어요. 매주 뭔가 완성되는 게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리고 멘토님들이 포기하지 않게 계속 격려해줬어요. 졸업 후 계획은요? 이 앱으로 창업하려고 해요. 팀원들이랑 의논 중인데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김 대표님이 초기 투자도 해주신대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얼굴에서 의욕이 보였어요. 어제 본 카스피 테크밸리의 텅 빈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죠. 김태훈 씨가 저를 1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자습실이었어요. 책상 50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학생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개방돼요. 학생들이 밤에도 와서 공부할 수 있죠. 주말에도 항상 20명 이상이 있어요. 열정이 대단하네요. 카자흐스탄 청년들에게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거든요. 여기서 6개월 배우면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졸업생 전용 공간이었어요. 책상 20개의 졸업생 팀들이 앉아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여기서 일할 수 있나요? 6개월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MVP를 만들고 초기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죠. 저희는 주 1회 멘토링을 해주고 필요하면 초기 투자도 연결해줍니다. 저는 한 팀에게 물었습니다. 25세 남성 팀으로 씨였어요. 여기서 얼마나 됐나요?
졸업한 지 4개월 됐어요. 지금은 음식 배달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벤치마킹했어요. 왜 배달의 민족입니까? 김 대표님이 한국 서비스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우버이츠, 도어대시 같은 미국 앱도 봤지만 배달의 민족이 더 적합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우리처럼 음식 배달 문화가 강하거든요. 미국은 팀 문화고 픽업이 많지만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집 앞까지 배달하는 걸 선호하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카자흐스탄에 맞는 이유는 문화적 유사성 때문이었어요.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미국보다 생활 패턴이 더 비슷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졸업생 취업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 졸업생이 200명이었고 그중 178명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취업률 89%였습니다. 나머지 22명 중 15명은 창업했고 7명만 미취업 상태였죠. 저는 김태훈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델을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내년에 누르술탄과 심켄트에 센터를 열 계획이에요. 5년 안에 연간 1000명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럼 카자흐스탄 IT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작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저는 카자흐스탄 체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교육 시스템은 훌륭하다. 하지만 시장이 작은데 스타트업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카자흐스탄은 인구 2천만 명이에요. 실리콘밸리가 타깃으로 하는 미국 시장의 15분의 1 수준이죠. 그날 오후 김태훈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앤더슨님, 오늘 특별한 팀을 소개하고 싶어요. 내일 누르술탄으로 가실 수 있나요? 누르술탄은 카자흐스탄 수도였어요. 알마티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승낙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누르술탄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훈 씨와 함께 시내 한 오피스 빌딩으로 갔어요. 10층에 있는 스타트업 사무실이었는데 입구에 실크로드 앱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40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어요.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들이 빼곡히 앉아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분위기였죠. 여기가 뭡니까? 김태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 첫 번째 기수 졸업생이 만든 회사예요. 2018년 5월에 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43명이에요. CEO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30세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르잔입니다. 실크로드 앱 설립자예요. 예르잔 씨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앱을 보여줬어요. 저희 앱은 슈퍼앱이에요. 메신저, 결제, 배달, 택시, 쇼핑이 전부 하나의 앱 안에 있죠. 한국의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합친 것과 비슷해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채팅창에서 친구와 대화하다가 버튼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었어요. 택시도 부를 수 있었고 쇼핑도 가능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320만 명이에요. 카자흐스탄 인구의 16%죠. 특히 18세에서 35세 사이에서는 점유율이 42%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반 만에 320만 사용자라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나요? 예르잔 씨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여기에 한국식 기능을 추가했죠. 이모티콘, 오픈 채팅, 선물하기 같은 거요. 젊은 층이 좋아했어요. 그 다음은요. 사용자가 50만 명이 됐을 때 결제 기능을 추가했어요. 친구에게 돈 보내기, 청구서 납부, 온라인 쇼핑 결제. 카카오페이를 벤치마킹했죠. 6개월 만에 월 거래액이 500만 달러가 됐어요. 그럼 수익 모델은요? 결제 수수료가 주 수익이에요. 거래액의 1.5%를 받죠. 그리고 광고도 있고요. 작년 매출이 300만 달러였고 올해는 1000만 달러를 예상해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수익성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미 흑자 전환했고 올해 순이익이 200만 달러 예상이었죠. 왜 슈퍼앱 모델을 선택했습니까?
예르잔 씨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시장이 작아요. 메신저만 하면 수익화가 어렵고 결제만 하면 사용자 확보가 힘들죠. 그래서 한국 모델을 봤어요. 카카오는 메신저로 사용자를 모으고 그 위에 결제, 쇼핑, 택시를 얹었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경쟁사는 없나요? 중국 앱인 위챗이 있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카자흐어 지원이 약해요. 러시아 앱도 몇 개 있지만 결제 기능이 불안정하고요. 저희는 현지화에 집중했어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완벽 지원, 현지 은행과의 연동, 그리고 카자흐스탄 문화에 맞는 기능들. 예를 들면요. 예르잔 씨가 앱을 시연했습니다. 여기 명절 선물 기능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나우루즈 설날에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희는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만들었죠. 작년 나우루즈의 하루 거래액이 200만 달러였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사가 아니었어요. 한국 모델을 가져와서 카자흐스탄 문화에 맞게 재설계한 거였죠.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국경을 넘으려고 해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저희 시장이죠. 5개국 합치면 인구가 7천만 명이에요. 그럼 투자가 필요하겠네요. 네. 시리즈 B 라운드를 준비 중이에요. 2천만 달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르잔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앤더슨님,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즉답을 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성공할 거예요. 한국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지화에 성공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김태훈 씨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대표님, 저는 15년간 실리콘밸리 방식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동안 본 것들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한국 모델이 작동해요. 특히 신흥시장에서는요. 김태훈 씨가 웃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리더예요. 하지만 모든 시장에 맞는 건 아니죠.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서는 한국식 빠른 실행과 현지화가 더 효과적이에요. 박준혁 대표님 투자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1월에 계약해요. 500만 달러 투자받아서 교육센터 3곳 더 열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대할 거예요. 5년 안에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 계획이에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제 펀드에서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한국 모델에 베팅하는 셈이었죠. 2022년 4월,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을 찾았습니다. 2019년 첫 방문 이후 2년 반 만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고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IT 산업은 오히려 성장했어요. 김태훈 씨의 교육센터는 약속대로 3곳이 더 생겼습니다. 알마티, 누르술탄, 심켄트, 그리고 새로 추가된 악타우까지. 4개 센터에서 연간 600명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누적 졸업생이 1,200명을 넘었고 그중 85%가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실크로드 앱은 이제 중앙아시아 최대 슈퍼앱이 됐어요. 사용자가 850만 명으로 늘었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되고 있었죠. 작년 매출이 5천만 달러였고 기업 가치는 2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특별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IT 정책 전면 개편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자문으로 초청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저는 누르술탄 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디지털개발부 장관, 경제부 차관, 그리고 대통령 경제수석이 참석했어요. 김태훈 씨와 박준혁 씨도 함께였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2가지 모델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카스피 테크밸리, 다른 하나는 한국식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이에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화면에 비교 자료가 나왔습니다. 카스피 테크밸리는 15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실제 운영 기업은 8개뿐이에요. 고용 인원 120명, 연 매출 300만 달러. 투자 대비 수익률이 0.02%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반면 한국 모델은 총 투자액이 800만 달러예요. 하지만 졸업생 1,200명이 배출됐고 그중 240개 스타트업이 창업했습니다. 총 고용 인원 1,800명, 연 매출 8천만 달러. 투자 대비 수익률이 1000%죠. 경제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과 큰 자본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교육과 멘토링이 핵심이에요. 대통령 수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앤더슨님, 실리콘밸리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은 이미 성숙한 시장에 적합해요. 하지만 신흥시장에서는 한국 모델이 더 효과적입니다. 빠른 실행, 현지화, 그리고 실용성. 이게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스피 테크밸리 프로젝트를 공식 종료하고 한국식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향후 5년간 1억 달러를 한국식 IT 교육에 투자해요. 둘째, 전국 10개 도시에 교육센터를 세웁니다. 셋째,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공식 협력 MOU를 체결하죠. 박준혁 씨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KOTRA가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멘토 100명을 파견하고 카자흐스탄 학생 500명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죠. 김태훈 씨가 교육 계획을 설명했어요. 향후 5년간 연간 2,000명씩 총 1만 명을 배출할 계획이에요. 그중 30%가 창업하면 3,000개 스타트업이 생깁니다. 예상 고용 효과는 2만 명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억 달러예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투자도 필요한데 벤처 캐피탈은 준비됐습니까? 박준혁 씨가 대답했어요. 한국 VC 3곳이 카자흐스탄 전용 펀드를 만들었어요. 총 5천만 달러 규모죠.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회의 후 저는 장관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앤더슨님,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모델이 정말 작동할까? 하지만 지난 3년간 결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건물이 아닌 시스템을 줬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스피 테크밸리는 우리의 실패였어요. 우리는 형식만 따라했죠. 멋진 건물, 큰 예산, 화려한 슬로건. 하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작게 시작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키웠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도 건물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차고에서 시작했죠.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날 저녁 김태훈 씨, 박준혁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이 3년 전에 보여준 작은 성공이 오늘 국가 정책이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김태훈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걸 가르쳤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방법론을 카자흐스탄에 맞게 조정한 거죠. 박준혁 씨가 덧붙였어요. 앞으로 5년이 중요해요. 1만 명을 제대로 키워내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IT 허브가 될 겁니다. 그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도 같은 모델을 따라올 거예요. 저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로서 한국 모델을 지지하는 게 맞는 걸까? 15년간 실리콘밸리만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 방식이 미국 방식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파트너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방법론. 저는 이념이 아닌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세 번째로 알마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엑스포인 실크로드 텍 서밋이 열렸거든요. 3일간 진행되는 행사에 1,200개 스타트업과 300개 투자사가 참가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변화가 느껴졌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공항 광고판에 카자흐스탄 스타트업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실크로드 앱, BAGAARPAY, FARMTECH, TAXISHARE. 제가 2019년에 만났던 회사들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실크로드 앱 아세요?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매일 써요. 택시 호출, 음식 주문, 돈 보내기 전부 이 앱으로 해요. 카자흐스탄 사람치고 이거 안 쓰는 사람 없어요.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들었는데 1,5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죠.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조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한국어를 배워요. IT 회사 취업하려면 필수거든요. 저도 온라인으로 6개월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엑스포장에 도착했습니다. 알마티 국제 컨벤션 센터였는데 규모가 엄청났어요. 3개층에 걸쳐 전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입구에서 김태훈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5년 만에 보는 그는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표정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앤더슨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김태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올해로 3회째예요. 첫 해에는 200개 팀이 왔는데 지금은 1200개예요. 중앙아시아 5개국 전부에서 왔죠. 우리는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부스마다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넘쳤어요. AI 기반 농업 솔루션, 블록체인 물류 시스템, 원격 의료 플랫폼, 온라인 교육 서비스. 한국 스타트업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부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2019년에 만났던 다니아르였습니다. BAGAARPAY 설립자였죠. 다니아르 씨, 기억하시나요? 그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물론이죠. 앤더슨 님이 처음 투자자로 관심 가져주셨잖아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BAGAARPAY는 어떻게 됐나요? 다니아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600만 명이에요. 월 거래액은 2억 달러고 작년 매출이 2천만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시리즈 C 라운드로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5년 전 20평 사무실에서 6명이 일하던 회사가 이제 기업가치 2억 달러 스타트업이 된 거예요.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180명이에요. 개발자가 120명이고 나머지는 마케팅과 운영이죠. 전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에요. 다음 부스는 FARMTECH였습니다. 농업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이었죠. 여기도 5년 전에 만났던 회사였어요. 우리는 작년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확장했어요. 현재 고객 농장이 5,000곳이고 연 매출이 800만 달러예요. 작년에 한국농업기술회사로부터 3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죠. 저는 하루 종일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1,200개 팀 중 30%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었고 50%는 투자 유치에 성공한 상태였어요. 대부분이 한국 서비스를 벤치마킹했고 한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투자자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어요. 300명의 투자자가 참석했는데 그중 40%가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벤처캐피탈들이 중앙아시아를 유망시장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박준혁 씨와 재회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계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펀드 1호는 대성공이었어요. 투자한 20개 팀 중 15개가 시리즈어 이상 투자를 받았고 3개는 유니콘 후보예요. 수익률이 400%죠. 새로 조성한 펀드는요? 2호 펀드는 1억 달러 규모예요.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3호 펀드는 우즈베키스탄 전용이에요. 5천만 달러로 시작해요. 다음 날 저는 컨퍼런스 메인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중앙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였어요. 연사로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카자흐스탄 IT 종사자는 3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12만 명입니다. 4배 증가했죠. 스타트업 수는 200개에서 1,800개로 늘었고
IT 산업 GDP 기여도는 2%에서 7%로 상승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성장의 비결은 한국식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닌 사람에 투자했어요. 지난 5년간 1만 2천 명이 IT 교육을 이수했고 그중 3,500개 스타트업이 탄생했습니다. 장관이 김태훈 씨를 무대로 불렀어요. 이 성과는 한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20평 사무실에서 22명을 가르쳤던 한국인 교육자. 그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김태훈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걸 나눴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배우고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엑스포 마지막 날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3일간 총 투자 약정액이 3억 5천만 달러였어요. 50개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200개 팀이 후속 미팅을 잡았습니다. 저도 3개 팀의 투자를 결정했어요. AI 교육 플랫폼,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그린 에너지 솔루션. 총 500만 달러였습니다. 5년 전 제가 카자흐스탄에 처음 투자한 금액이 300만 달러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그 이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시장이 성숙했다는 증거였죠. 알마티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모델이 정말 작동할까? 지금은 확신합니다. 작동할 뿐 아니라 성공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 테크 허브예요. 그리고 이건 한국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는 5년간의 카자흐스탄 투자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제 펀드는 카자흐스탄에 총 2,800만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가치는 1억 2천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수익률이 430%였죠.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성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트너 회의에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도 경제 원조도 아닌 교육과 시스템으로 한 지역의 IT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2019년 카자흐스탄 IT 종사자는 3만 명이었어요. 2024년에는 12만 명입니다. 스타트업은 200개에서 1,800개로 IT 산업 매출은 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가했죠. 이 성장의 90%가 한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실리콘밸리 모델은 실패했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부적합이에요. 실리콘밸리는 혁신을 만듭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처럼 세상에 없던 걸 창조하죠. 하지만 모든 시장이 혁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같은 신흥시장은 실용을 원합니다. 이미 검증된 모델을 빠르게 실행하는 거죠. 다른 파트너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모델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실무 중심 교육이에요. 이론이 아닌 프로젝트로 가르쳐요. 학생들은 6개월 안에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졸업할 수 있죠. 둘째, 빠른 실행입니다. 완벽한 제품을 2년 동안 만들지 않아요. 3개월 만에 MVP를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개선하죠. 셋째, 현지화예요.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표준을 강요하지 않아요. 각 시장의 문화와 습관에 맞게 조정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실크로드 앱을 보세요. 카카오톡을 벤치마킹했지만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어요. 카자흐스탄 명절 선물 문화, 러시아어 자동 번역, 국경 넘는 송금 기능. 이런 걸 추가해서 현지에 최적화했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한 파트너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성숙한 시장에서는 실리콘밸리 방식이 여전히 최고예요. 하지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한국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투자하려면 한국 모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 저는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를 정리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수출 모델 중앙아시아 사례 연구였어요.
이 보고서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렸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마지막으로 알마티를 방문했어요. 김태훈 씨의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그가 만든 변화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졸업생, 투자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가들. 다니아르, 예르잔, 아이게림, 티무르. 제가 2019년에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2017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카자흐스탄 IT 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의 열정은 있었죠. 저는 그 열정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에요. 그는 스크린에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첫 번째 기수 22명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7년 후 그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다니아르는 BAGAARPAY를 2억 달러 기업으로 키웠어요. 아이게림은 FRESHMARKET를 5개국으로 확장했죠. 티무르는 배달앱으로 연 매출 1,000만 달러를 달성했고요. 22명 중 19명이 IT 업계에서 성공했습니다. 김태훈 씨가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우리를 믿어준 미국 투자자 마크 앤더슨 님입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500명이 박수를 보냈어요. 7년 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모델이 정말 작동할까? 지금은 압니다. 작동할 뿐 아니라 혁명을 만들었어요.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 IT 허브고 이건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증명했어요. 성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큰 건물이나 큰 자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김태훈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이요. 내년에 타슈켄트에 교육센터를 열 거예요. 그 다음은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은 몽골. 중앙아시아 전체를 IT 허브로 만들 계획이에요. 혼자 하실 건 아니죠? 아니요. 이제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키운 졸업생 중 50명이 강사가 됐어요. 그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겁니다. 저는 그냥 길을 열었을 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한국 IT 아카데미, 한국어 학원, 한국문화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해요. 월급도 좋고 복지도 좋대요. 제 아들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 가고 싶은가요? 아니요. 여기서 한국 회사에 다니고 싶대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여기 많이 와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진짜 의미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남긴 것. 실리콘밸리는 혁신을 만들지만 한국은 생태계를 만든다. 미국은 제품을 수출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수출한다. 이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지난 30년간 축적한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하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2024년 현재 카자흐스탄 IT 종사자의 67%가 한국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요. 주요 스타트업 창업가의 80%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했고요. 카자흐스탄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꿈꿉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으로 점령하지 않고 경제 원조로 종속시키지 않아요. 대신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고 시스템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로 마음을 얻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에서 증명한 건 이거예요. 작은 나라도 올바른 방법론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총이 아닌 교육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에서, 강압이 아닌 영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세계에 혁신을 주었다면
한국은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30년간 축적한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가 중앙아시아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죠. 150억 달러짜리 건물은 실패했지만 800만 달러짜리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마크 앤더슨이 깨달은 진실. 혁신을 만드는 것보다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어렵고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수출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한국식 교육을 받은 청년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미래를 꿈꾸고 있죠. 이게 바로 진짜 소프트 파워입니다. 총이 아닌 교육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강압이 아닌 영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놀랍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두투미의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전 세계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은 카자흐스탄뿐이 아닙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유럽 소도시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SNS에.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이유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동두투미는 데이터와 팩트로 증명된 과장 없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뽕이 아닌 국격, 자랑이 아닌 자부심.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두투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